얇은 종이를 손에 대고 종이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내면 손끝에 종이의 떨림이 느껴집니다. 음악이 나오고 있는 핸드폰의 스피커에 손가락을 이렇게 대면 손가락 끝에 진동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소리가 공기의 진동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공기의 진동 때문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을 청각이라고 하고, 이 청각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귀입니다. 오늘은 귀가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는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귓바퀴부터 웨이도까지를 바깥쪽 귀라고 해서 웨이라고 하고요. 고막에서부터 귀 속 뼈까지를 가운데 귀라고 해서 중위라고 합니다. 특별히 중위에는 가느다란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관을 귀인두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달팽이관부터 달팽이관 안쪽까지를 안쪽귀라고 해서 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귀 속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공기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이 귀 속 뼈입니다. 귀 속 뼈에서는 공기의 진동을 모아줘요. 모아진 공기의 진동이 바로 이곳을 통해 전달이 되는데요. 이곳의 이름은 웨이도입니다. 웨이도에 전달된 진동은 이곳을 통해 전달이 되는데요. 이곳의 이름이 바로 고막입니다. 고막은 얇은 막으로 되어 있어서 공기의 진동이 오면 고막이 막 떨리게 돼요. 그러면 이 떨림, 이 진동은 또 누구를 통해 전달이 되냐? 바로 이 뒤에 있는 뼈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 뼈는 굉장히 작은 뼈로 되어 있어요. 이 뼈의 이름은 귀속뼈입니다. 이 귀속뼈의 역할은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이에요. 어떻게 증폭을 시켜주냐? 이 넓은 면적에 있는 고막의 진동이 이 좁은 면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증폭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하이힐을 신은 여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여자가 하이힐을 신고 그 하이힐의 맨 끝부분으로 여러분을 밟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몸으로 여러분을 누를 때보다 하이힐로 밟았을 때 훨씬 발이 아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여자의 모든 몸무게가 하이힐의 끝부분에 다 집중되었기 때문에 훨씬 아프겠죠. 온몸으로 누른 것보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넓은 면적의 진동이 이 좁은 면적으로 다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 이 진동이 전달될 때는 처음에 온 진동보다 훨씬 증폭되어서 전달이 됩니다. 이 귓속뼈의 진동은 다시 누구에게 전달이 되냐면 달팽이 모양으로 생긴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되고요. 이 달팽이관은 어떠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냐면 청각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청각세포가 달팽이관으로 들어온 진동을 전기신호로 바꿔줘요. 그러면 이 청각세포들은 다시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청각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신호를 청각신경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청각신경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냐? 바로 대뇌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뇌가 소리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리를 듣는 데까지의 과정을 한번 처음부터 말해 볼까요? 맨 처음에 귓바퀴, 웨이도,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 청각신경, 대뇌를 통해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지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깥쪽 귀인 외이와 이 가운데 귀인 중이 사이의 압력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귀의 먹먹함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하면 되는데요. 왜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하면 그 먹먹함이 사라질까요? 그것은 바로 이 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 관의 이름은 귀인두관이거든요. 이 귀인두관은 이 목구멍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하게 되면 이 귀 인두관이 열리면서 목구멍을 통해 들어온 공기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깥쪽 귀와 이 중이의 압력이 달라서 귀가 먹먹했었는데 내가 침을 삼킴으로 인해서 귀 인두관이 열리면 바깥쪽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외에 들어온 공기의 압력과 중이에 들어온 공기의 압력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귀의 먹먹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중이에 있는 귀 인두관의 역할은 외이와 중이의 압력을 같게 해서 귀의 먹먹함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귀는 청각 말고 또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평형감각이에요. 평형감각은 눈으로 보지 않고도 몸이 회전하거나 기울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인데요. 이 평형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관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고리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정기관입니다. 방고리관은 이렇게 세 개의 반고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정기관은 달팽이관 앞쪽에 있는 곳인데요. 방고리관의 역할은 우리가 회전하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 몸이 돌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를 타고 빙글빙글 돌고 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내 몸이 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전정기관은 내 몸이 지금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전정기관과 방고리관으로부터 연결된 이 감각신경이 뇌로 가서 뇌가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회전하고 있구나. 몸이 기울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뇌가 인지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이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도록 도와줄 수 있게 하는 감각이 바로 평형감각입니다. 오늘은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냄새를 어떻게 맡는지 또 맛은 어떻게 느끼는지 코와 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